그 외교부가 많이 억울하겠습니다. 그 폴란드 정상회담에 차관님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고, 또 폴란드 측에는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참석 못할 거다 이렇게 다 양해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가 충분하게 숙고하고 소통하지 못한 여기 결과에 이 국정감사 기관장인 불출석 이석 현황 자료를 보면 차관님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참석으로 불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교가 그렇게까지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연유인지 대통령이 이제 외교장관을 불러서 급하게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시스템으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정상회담 하는데 참석자가 한두 시간 앞두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저 통일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예.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전단 또 쓰레기 풍선 서로 이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무인기 평양까지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갖췄다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인 우려 때문에 정부는 이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관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일어난 것이죠. 예, 근데 왜 침공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뭐 전 세계가 다 불법적이고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불법적이고 잘못했다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요. 왜 침공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이건 특별 군사 작정이고 우크라이나는 맞습니다. 러시아의 영토 일부라고 네.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보 불안을 느낀 러시아가 공격한 건데, 제가 러시아의 행동을 공격을 뭐 두둔하거나 그러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 설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기 안보를 튼튼히 하려고 나토 가입한다고 추진을 했었고, 푸틴은 또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양쪽이 군인들만 수만 명이고 우크라이나에 이재민이 수백만이고 또 국토가 초토화됐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통일부 장관님, 네,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은 이제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계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나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장관님 작년 7월 통일부 장관 취임사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는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제대로 파악했더라고요. 근데 대처 방향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밝힌 목표 한반도 평화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요. 물론 장관님만의 탓은 아니지만 지금
장관님 취임사를 보면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낼 지름길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현 정부의 가치 외교, 대북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자유, 민주, 인권 다 좋은 가치죠. 가치 외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같은 이런 슈퍼파워 그런 나라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 정부의 가치 외교도 크게 비판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 비판받고 있는데 이거를 대북 정책에도 그대로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자, 대북 정책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네. 북한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대응 고려 안 하고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서 그 정책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목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대북 정책이 되었던 국제 정치에서 외교 정책이 되었던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 그 아니, 근데 확고히 하면서 지금 현 투구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예. 출범한 지 2년 반 됐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목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또 통일 준비하고 단 한 발짝이라도 나간 게 있어요? 오히려 역행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대북 정책을 가치 외교식으로 밀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그러다가 전쟁 나면은 무력 충돌 생기면은 그로 인한 피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장관님으로서? 의원님 그 부분은 북한의 지금 그러한 자세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보이고 의원님이 북한도 문제가 예, 있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말씀드렸잖아요. 젤렌스키 폴란드 국방 튼튼히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그거 밀고 가가지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고 그 피해는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가가 다 진 거 아닙니까? 설마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